안녕하세요. 이 밤새 TV입니다. 오늘은 9회차 모의고사인데요.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문제는 내용을 재검토해서 조금 심도 있게 지문과 해설을 보완해서 올려드립니다. 의견을 주신 시청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지게차가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장치는? 정답은 1번 카운터 웨이트입니다. 카운터 웨이트는 지게차 후방에 설치된 무거운 철제 덩어리고요. 카운터 웨이트의 무게와 배치는 지게차의 적재 능력과 연계가 됩니다. 2번 지게차에서 마스트를 앞으로 기울이는 레버 조작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이죠. 틸트 레버를 앞으로 민다. 지게차에서 마스트를 조작하는 레버는 틸트 레버고요. 마스트를 앞으로 밀면 전방으로 가고 당기면 후방으로 기울어집니다. 3번 지게차 포크의 상단에 압력판을 부착하여 상하로 움직이며 화물 적재 시 압력판으로 화물을 눌러 낙하를 방지하는 장치는 무엇인가? 정답은 4번 로드 스테빌라이저입니다. 로드 스테빌라이저는 포크 상단에 압력판을 부착해서 상하로 움직이면서 화물 적재 시에 압력판으로 화물을 눌러서 낙하를 방지하는 작업 장치입니다. 나머지 1번과 2번, 3번은 필요하신 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 지게차에서 조종 레버가 3개 이상일 경우 가장 좌측에 있는 것은? 정답은 1번 리프트 레버죠. 이것도 복습하는 내용인데요. 지게차에서 조종 레버가 3개 있을 경우에 맨 좌측은 리프트 레버, 다음은 틸트 레버, 다음은 부수장치 레버입니다. 5번 지게차의 팬 벨트의 장력 점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팬 벨트의 장력은 엔진 작동 상태에서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엔진 작동 상태에서 하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 팬벨트를 점검해야 합니다. 팬벨트는 지게차 엔진의 냉각팬과 발전기 등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품인데 보통은 고무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팬벨트가 느슨해지거나 마모되면 냉각 효율이 저하되고요. 발전기 충전이 불량해지고 소음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1번을 보면 팬벨트 장력이 느슨해지거나 마모되면 냉각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 많은 내용이고요. 2번 팬벨트 장력이 느슨해지거나 마모되면 충전 상태가 불량해질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팬벨트의 중앙을 손이나 볼펜 등으로 눌러 느슨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 지게차 주행 시 주의사항 중에 가장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시동 후 바로 운행 조작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시동 후에는 약 5분 정도 예열이 되도록 워밍업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1번을 보면 화물을 싣고 경사지를 내려갈 때는 후진으로 주행한다. 맞는 내용이죠. 2번 큰 화물에 의해 전방의 시야가 방해를 받을 때는 후진으로 주행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적하장치에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된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 지게차 작업 중에 계기판에서 냉각수 경고등이 점등된 경우 조치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이죠. 냉각수 경고등이 점등되면 작업을 중지하고 냉각 계통을 점검해야 합니다. 냉각수 경고등은 엔진의 냉각수가 온도가 과열된 경우에 있기 때문에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요. 냉각 계통 점검이 우선입니다. 8번 화물의 부피가 커서 시야를 방해할 경우 이동하는 방법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포크를 높이 올려서 시야를 확보하고 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크를 높이 올리면 위험하고요. 지면에서 30cm 이상 들어올리지 않습니다. 1번을 보면 주의하며 후진으로 주행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보조자의 수신호 등 도움을 받아 동선을 확보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경적을 울리며 서행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9번 타이어식 건설 기계의 좌석 안전띠는 속도가 시속 몇 킬로미터 이상일 때 설치하여야 하는가?
정답은 3번 시속 30km입니다. 건설기계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150조에 좌석 안전띠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시간당 3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는 좌석 안전띠를 설치해야 합니다. 정답은 3번 30km입니다. 10번 다음 중 기관에서 윤활유의 기능이 모두 알맞게 나열된 것은? 정답은 2번이죠. 윤활유, 엔진 오일의 기능인데요. 마멸 방지, 밀봉 작용, 세정 작용, 냉각 작용, 방청 작용, 응력 분산 작용, 이렇게 6가지 기능이 있고요. 1번과 3번, 4번을 보면 1번에는 수분 흡수, 이게 틀렸고요. 2번에서는 동력 전달, 이게 틀렸고 4번에서는 압력 감소, 이게 틀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1번 기관을 시동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은 1번 냉각수의 온도죠. 냉각수의 온도는 기관을 시동하기 전에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동 후에 단기운전 또는 워밍업 하는 중에 점검을 할 수 있고요. 시동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은 냉각수의 양, 그리고 연료, 엔진오일의 양, 유압 작동류의 양, 그리고 배터리 충전 상태 등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2번과 3번, 4번 엔진오일의 양, 축전지의 충전 상태, 유압 작동류의 양은 기관 시동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이 맞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냉각수 순환용 워터펌프가 고장났을 때 기관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2번 엔진 과열이죠. 워터펌프는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원심 펌프고요. 이 워터펌프가 고장이 나면 엔진이 과열이 됩니다. 13번 디젤 기관의 냉각 장치에서 라디에이터의 구비 조건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공기의 흐름 저항이 클 것이라고 했는데요. 공기의 흐름 저항이 큰 게 아니라 작아야 합니다. 라디에이터는 방열기라고 하고요. 엔진의 열에 의해 가열된 냉각수를 차가운 공기와 열 교환을 시켜서 냉각시키는 장치입니다. 냉각 장치인 라디에이터의 구비 조건 1번 단위 면적당 발열량이 클 것,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강도가 크고 가볍고 작아야 함,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냉각수의 흐름 저항이 작을 것,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냉각 장치의 수온 조절기가 낮은 온도에서 완전히 열리게 되면 발생하는 현상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4번 엔진의 워밍업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입니다. 수온 조절기는 정온기라고도 하고요. 실린더 헤드에 워터제키 출구 부분에 설치돼서 냉각수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냉각수 통로를 개폐해서 엔진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수온 조절기가 낮은 온도에서 완전히 열리면 엔진의 워밍업 시간이 길어지고요. 수온 조절기가 폐쇄되면 규정 온도보다 냉각수 온도가 높아져서 엔진이 과열이 됩니다. 1번은 시동이 불량해질 수 있다 했는데요. 이거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요. 2번 엔진이 과열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수온 조절기가 폐쇄됐을 때 엔진이 과열될 수가 있고요. 3번 축전지의 비중이 저하될 수 있다. 이거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15번 지게차 계기판에 아래와 같은 그림이 표시되었다면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등인가? 정답은 3번입니다. 수분 혼입 경고등입니다. 1번의 소모품 표한 교시등은 아래와 같은 그림이고요. 엔진 점검 경고등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엔진 모양에다가 체크라는 영어가 들어가고요. 배터리 충전 경고등은 배터리 모양이 들어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디젤 기관에서 노킹 현상이 발생했을 때 기관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1번 피스톤과 실린더 벽에 손상이 발생한다 입니다. 디젤 기관에서 노킹 현상은 착화 지연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연소가 정상보다 늦어지면서 충격파가 생기고 피스톤과 실린더 벽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2번
착화 지연 기간이 짧아진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관련이 없고 착화 지연 기간이 길어질 때 노킹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3번 실린더의 압력이 낮아진다라고 했는데 압력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질 수가 있고요. 4번 연소실의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별로 관련성이 없는 내용인데 오히려 노킹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디젤 기관에서 조속기가 하는 주된 역할은 어느 것인가? 정답은 4번 연료 분사량 조절입니다. 조속기는 엔진의 회전 속도나 부하의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 레크를 움직여서 분사량을 가감하는 장치입니다. 디젤 기관에서 조속기가 하는 주된 역할은 연료 분사량 조절 4번입니다. 18번 다음 중 커먼 레일식 디젤 기관 연료 장치에서 공기 유량 센서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연료량 제어 기능을 주로 한다라고 했는데요. 공기 유량 센서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량을 계측하는 센서인데요. 연료량을 제어하는 기능이 주된 기능은 아니고요. 엔진의 공기량을 측정해서 엔진 제어 시스템에 데이터를 보내서 엔진의 연료 공급을 최적화하고 배기가스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번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량을 측정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열막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작동 방식은 질량 계측 방식, 최적 계측 방식, 간접 계측 방식으로 분류된다. 이것도 작동 방식으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번 타이어식 건설 기계에서 전후 주행이 되지 않을 때 점검해야 할 장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시동 전동기 점검이죠. 시동 전동기 점검은 전진 후진 주행이 안 될 때 점검 사항은 아니고 엔진을 시동하는 장치입니다. 건설 기계에서 전진과 후진이 안 될 때는 변속기나 클러치 점검이 필요하겠죠. 2번 변속 장치 점검 적절한 점검 내용이고요. 2번 3번 클러치 점검 이것도 적절한 점검 내용이고요. 4번 주차 브레이크 잠김 여부 점검 이것도 점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0번 엔진의 회전수를 표시할 때 RPM이 의미하는 것은? 정답은 2번 분당 엔진 회전수입니다. 좀 매우 상식적인 문제인데요. RPM은 레볼루션스 퍼 미니츠라고 해서 엔진이 1분 동안 몇 번 회전하는지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RPM은 분당 엔진 회전수입니다. 21번 일반적으로 축전지를 충전기로 충전하는 경우 정전류 충전 범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이죠. 축전지 용량의 10에서 20% 정도입니다. 정전류 충전은 충전 전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전류로 유지하는 방법이고요. 가장 일반적인 충전 방법이고 축전지 용량의 10에서 20%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급속 충전은 축전지 용량의 0.3에서 0.5배, 그러니까 30%에서 50%의 전류로 충전하는 방법입니다. 22번 다음 중 납산 충전지의 전해액이 빨리 줄어드는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이죠. 과충전되고 있는 경우에 전해액이 빨리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에는 중류수를 자주 보충해 줘야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해설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번 전기장치에서 사용하는 퓨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3번이죠. 구리선이나 철사 등으로 대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위험한 방법이죠. 퓨즈는 전기역 용량에 맞는 퓨즈를 사용해야 되고요. 1번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규정값 이상의 과전류가 흐르면 끊어진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4번 표면이 산화되면 끊어지기 쉽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교류 발전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전기자가 계사 코일 내에서 회전하며 기전력을 발생시킨다. 이거는 직류 발전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교류 발전기의 특징은 출력에 비해서 소형이고 경량이면서 저속 시에도 충전 특성이 양호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1번, 저속에서도 충전하기 쉽다. 많은 내용이고요. 2번,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다. 많은 내용이죠. 3번, 전류를 직류로 정류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다이오드 또는 정류기라고 하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번, 세미 실드빔식 전조등을 사용하는 지게차에서 전조등이 점등되지 않을 때 조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 전구를 교환한다입니다. 전조등은 세미 실드빔식과 실드빔식이 있는데요. 세미 실드빔식은 렌즈와 반사경은 일체로 되어 있고 전구는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전구만 교환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실드빔식 전조등은 반사경에 필라멘트를 붙이고 렌즈를 녹여서 붙인 전조등이고요.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전조등 전체를 교환해야 합니다. 2번을 보면 전조등 전체를 교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실드빔식 전조등이고요. 필라멘트를 점검하고 교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필라멘트는 전구 속에 있기 때문에 전구만 교체하면 됩니다. 4번, 반사경을 교환한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 아닙니다. 26번, 다음 중 클러치의 작동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클러치 페달을 떼면 엔진이 정지된다라고 했는데요. 페달을 떼면 동력이 연결되기 때문에 엔진이 정지될 이유가 없습니다. 1번,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클러치 판과 플라이 휠이 분리된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죠. 분리가 되면서 동력이 차단이 됩니다. 2번, 클러치 페달을 떼면 클러치 판과 압력판이 밀착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판과 압력판이 밀착되면서 동력이 전달되게 됩니다. 3번,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동력이 차단된다. 이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지게차의 브레이크 페달은 어떤 원리를 적용한 것인가? 정답은 4번, 지렛대의 원리입니다. 페달을 밟을 때 작은 힘을 증폭해서 제동력을 전달하는 원리인데요. 이거는 지렛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1번의 파스칼의 원리는 유압장치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8번, 조향 핸들의 유격이 커지는 원인과 관계가 없는 것은? 정답은 4번, 타이어 공기압 과다라고 했는데요. 타이어 공기압과 조향 핸들의 유격은 별 관련성이 없고요. 조향 장치의 유격은 운전자가 핸들을 돌렸을 때 실제로 바퀴로 전달되기까지 조향 핸들이 움직이는 자유구간, 헛도는 범위를 조향 장치의 유격이라고 합니다. 유격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번, 퍼트먼 암의 헐거움, 유격이 커지는 원인이 되겠고요. 2번, 조향기어 링기지 조정 불량, 이것도 핸들의 유격이 커지는 원인이고요. 3번, 앞바퀴 베어링 과대 마모, 이것도 조향 핸들의 유격이 커지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9번, 다음 보기에서 저압 타이어의 표기 방법으로 맞는 것은? 폭 14인치, 내경 18인치, 플라이수 16. 정답은 4번입니다. 14, 18, 16인데요. 폭, 그 다음 내경, 그 다음 플라이수입니다. 타이어 표기 방식은 저압 타이어와 고압 타이어가 구분이 되는데요. 저압 타이어는 폭, 내경, 그 다음에 PR, 플라이수를 표시하고요. 고압 타이어는 외경, 그 다음에 폭, 그 다음 플라이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플라이수는 타이어 내부의 섬유층의 수인데요. 강도를 나타내는 등급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0번,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유체의 최적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2번, 유량이죠. 유압장치에서 기본 이론인데요. 이 유량은 유체 또는 액체가 관로 내에서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양, 즉 최적을 뜻합니다. 유량을 구하는 식은 면적 곱하기 이동 속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유압 작동류의 점도가 너무 낮을 때 발생되는 현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시동시 저항 증가입니다. 시동시 저항 증가는 점도가 낮을 때가 아니라 너무 높을 때 증가하는 현상이고요. 점도가 너무 낮을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1번 펌프의 효율 저하 많은 내용이고요. 2번 오일의 내외부 누설 증가 이것도 많은 내용이죠. 4번 작동 부분의 마모 증가 이것도 많은 내용이죠. 윤활성 저하로 인해서 운동 부분의 마모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2번 유압 펌프에서 펌프량이 적거나 유압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축전지가 과충전되었을 때 이거는 펌프량이 적거나 유압이 낮아지는 원인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유압 펌프에서 펌프의 유압이 낮아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 오일이 점도가 낮아진 경우 이것도 유압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겠고요. 유압 탱크에 오일이 너무 적은 경우 이것도 유압이 낮아지는 원인이고요. 3번 유압 조절 밸브 스프링 장력이 약한 경우 이것도 유압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중 유압 펌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유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해준다. 이거는 틀린 표현입니다. 반대로 기계적 에너지를 유체 에너지로 변환해준다. 이렇게 하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해설란에 내용을 많이 넣었는데요. 한 시청자분께서 댓글로 알려주신 내용이 있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의견을 주신 시청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제의 지문에서 2번과 3번, 4번은 모두 맞는 내용인데요. 2번, 기어 펌프, 베인 펌프, 플런저 펌프 등이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전동기의 구동축 또는 엔진의 플라이 휠에 직결되어 구동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유압 펌프의 토출량은 단위 시간당 토출하는 유체의 최적이며 GPM 또는 LPM으로 표시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4번 지문 관련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해설란에 내용을 좀 많이 넣었고요. 유압장치, 유압 펌프의 토출량은 펌프가 단위 시간당 내보내는 유압류, 즉 유체의 최적을 뜻하고요. 표시 단위는 GPM 또는 LPM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압장치의 토출량은 단위 시간당 내보내는 유체의 최적인데 GPM, 분당 갤런, LPM 이렇게 분당 리터로 표시하는 이유가 시간당 얼마나 많은 최적의 유체가 이동하는지를 직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분당, 시간당을 시간 단위로 변환할 때 시간당 토출량은 분당 토출량에서 곱하기 60을 내주면 되고요. 반대로 분당 토출량은 시간당 토출량에서 나누기 60을 해줍니다. 토출량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여러 개 찾아봤는데요. 롤러, 기중기 같은 기타 건설기계 기출문제에서 유압 펌프에서 토출량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정답은 펌프가 단위 시간당 토출하는 액체의 최적 이렇게 정답이었고요. 로더 운전 기능사 기출문제에도 있었는데요. 유압 펌프의 토출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맞는 것은? 해서 정답은 LPM이었습니다. 시중에 있는 수험서를 보면 토출량에 대한 표현이 잘못된 것이 있는데요. 제가 모든 교재를 확인한 건 아니고 교재 3권을 구입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어떤 교재는 유압 펌프의 토출량을 분당 토출량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로더 운전 기능사나 기타 건설기계 운전사 문제에서 나오는 유압장치에 대한 내용은 지게차 분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유압장치의 토출량은 시간당 토출하는 유체의 최적이다. 그리고 그 표시는 GPM 또는 LPM, 즉 분당 토출량을 가지고 표시를 한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라고 해설란을 길게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4번 유압 계통에서 릴리프 밸브 스프링의 장력이 약화될 때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은? 정답은 1번 채터링 현상입니다. 릴리프 밸브는 전체 회로대의 압력을 설정 값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채터링 현상은 릴리프 밸브 같은 곳에서 발생되는 현상인데 회로의 압력이 높았다 낮았다 하면서 밸브가 밸브 시트를 때리는 일종의 자려 진동, 어떤 자극에 의해서
기계 내부에 발생하는 진동 현상을 채터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5번. 다음 중 유압 모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은 3번 요동 모터인데요. 유압 모터의 종류는 기어 모터, 베인 모터, 그리고 플런저 모터가 있죠. 이렇게 1번과 2번, 4번 세 가지가 유압 모터의 종류고요. 요동 모터는 유압 작동기 중에 하나인데요. 한정된 각도 내에서 에너지를 회전 요동 운동으로 변환시켜주는 모터입니다. 유압 모터 종류는 아닙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6번. 유압 장치의 오일 탱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탱크 내 오일을 전부 배출시킬 때 사용하는 것은 스트레이너다 라고 했는데요. 오일을 배출시킬 때 사용하는 것은 드레인 플러그고요. 스트레이너는 불순물 등을 제거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1번과 2번, 3번은 모두 오일 탱크에 대한 맞는 내용인데요. 오일 탱크 내부에는 경막을 설치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작동 중에 발생하는 열을 분산시켜 온도 상승을 완화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오일 속에 있는 불순물이나 기포 등을 분리하고 제거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번. 유압 계통에서 유압류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는? 정답은 1번 오일 쿨러죠. 조금 쉬운 문제인데요. 오일 쿨러는 오일 냉각기라고 해도 되고요. 작동 후에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회로대에 설치되는 것이 오일 쿨러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8번.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유압 기호는 무엇인가? 그림을 보면 사각 모양의 위에가 뚫려 있는 모양인데요. 정답은 2번 오일 탱크입니다. 1번의 압력계는 이렇게 왼쪽 하단에 동그란 모양의 화살표가 있고요. 어큐뮬레이터는 약간 타원형의 둥근 모양이 있고, 유압 펌프는 둥근 원형의 위에 밸브 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9번. 다음 중 유압 회로에서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폐쇄 회로입니다.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1번의 미터인 회로, 그리고 미터 아웃 회로, 그리고 3번 블리드 오프 회로가 있습니다. 폐쇄 회로는 해당이 없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40번. 건설기계 등록 번호표에 표시하는 기종번호 표시가 잘못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지게차가 0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게차는 04번이고요. 불도저는 01, 굴착기는 02, 덤프트럭은 06. 건설기계의 기종번호를 모두 외우는 건 좀 가성비가 떨어지고요. 불도저 01부터 덤프트럭 06 정도까지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번인데요. 이번 문제는 작년 12월 마지막 차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시청자분께서 의견을 주셔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해설란의 내용이 많습니다. 문제 오류를 알려주신 시청자분께 감사드립니다. 41번.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는? 정답은 2번 수시검사죠. 좀 쉬운 문제인데요.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보면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종류는 신규 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 변경검사, 수시검사가 있습니다. 같은 13조의 사항을 보면 시도지사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건설기계 검사증을 발급해야 하고요. 5항과 6항, 7항을 보면 시도지사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정기검사 받을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요. 6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7항, 시도지사는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정비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8항을 보면 시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해서 검사를 받을 수 없거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보시는 것처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요. 문제 지문에서 보면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문구가 지문에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게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CBT 시험은 출제 문제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서 내가 어떤 문제에서 어떤 부분이 틀린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나 시도지사의 권한 또는 위임 사무를 잘 구분하시도록 해설란에 내용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42번 다음 중 대형 건설기계 특별 표지판 부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설기계는? 정답은 3번입니다. 최소 회전 반경 11m인 건설기계라고 했는데요. 최소 회전 반경이 12m를 초과하는 건설기계일 경우에는 특별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고요. 1번 길이가 17m인 건설기계, 길이가 16.7m를 초과하니까 해당이 되고요. 너비가 3m인 건설기계, 너비가 2.5m를 초과하니까 특별 표지판 부착 대상이 되고요. 총 중량 50톤인 건설기계,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니까 특별 표지판 부착 대상이 되겠습니다. 43번 다음 중 트럭 지게차가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검사가 아닌 출장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정답은 1번입니다. 차체 중량이 45톤인 경우라고 했는데요. 차체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면 출장 검사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2번 축하중이 9.5톤인 경우라고 했는데요. 축하중이 10톤 이상인 경우에 출장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번 너비가 2.4m인 경우라고 했는데요. 너비가 2.5m 이상일 때 출장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4번 최고 속도가 45km, 시간당 45km인 경우라고 했는데요. 최고 속도가 시간당 35km 이하인 경우, 미만인 경우에 출장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4번 다음 중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정기 적성 검사를 받지 않고 6개월이 지난 경우라고 했는데요.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1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효력 정지 기간 중에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이 경우에는 2년 이내고요. 3번 고의로 경상 일명에 피해를 입힌 경우, 고의로일 때는 취소 대상입니다. 면허 취소. 4번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4번도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45번인데요. 원래는 앞전 7회차 모의고사에 있는 45번 문제였는데 보기의 지문에 오류가 있어서 답이 2개였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자료를 일찍 보시고 알려주셔서 7회차에서는 부분 삭제를 하고 이번에 오류를 정정해서 이번 9회차에 45번 문제를 올렸습니다. 해당 오류를 댓글로 알려주신 시청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은? 정답은 4번입니다.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부착, 봉인하지 않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고요. 1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이런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번과 3번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 조종사 면허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필요하신 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6번 다음 중 3년간 운전면허의 벌점 유산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가? 정답은 4번 271점이죠. 271점 이상 도달할 때 3년 동안에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고요. 1년 동안은 121점, 2년 동안은 201점 이상 도달했을 때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47번 도로 주행 중에 안전거리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좀 상식적인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작년 12월 맨 마지막 시험 때 문제가 나왔습니다. 도로 주행 중에 안전거리 확보에 대한 설명.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가 안전거리 확보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8번. 다음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도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인데요. 4번.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경운기를 울려야 한다.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고요. 1번.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2번. 교차로에서는 정차하지 못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좌회전이나 우회전 시에는 방향 지시 등으로 신호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9번. 다음 중 견인되는 차가 도로에서 켜야 하는 등화로 적합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미등, 차폭등, 번호등. 운행을 할 때 견인되는 차는 미등, 차폭등, 번호등을 켜야 합니다. 50번. 다음 교통안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4번이죠. 모양이 화물 자동차처럼 생겼습니다. 화물 자동차 통행 금지입니다. 1번에 위험물 적재 차량 통행 금지는 승용차 모양에다가 위에 불이 난 모양이고요. 승합 자동차 통행 금지는 이렇게 버스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자동차 통행 금지는 이렇게 자동차 모양입니다. 51번. 다음 중 B급 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1번이죠. B급 화재는 유류성 화재이고 재가 거의 남지 않는다. 많은 내용이고요. 1번입니다. 2번. 전기 절연성이 있는 소화기로 소화해야 한다. 이거는 C급 화재죠. 3번. 금속이 고온에서 자체 연소하여 물과 반응하여 폭발 위험이 있다. 이거는 금속 화재는 D급 화재가 되겠습니다. 4번. 연소 후 재가 남으며 냉각 소화가 효과적이다. 이거는 A급 화재입니다. 52번. 다음 중 하인니히의 안전 예방 원리의 5단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 안전관리 교육입니다. 안전관리 교육은 하인니의 안전 이론에서 사고 예방 원리 5단계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안전관리 조직, 다음 사실의 발견, 그 다음에 분석 및 평가, 시정책의 선정, 그 다음 시정책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4번은 모두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번. 산업재해 발생 시에 재해 조사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증거용 사진을 촬영 후 신속하게 현장 정리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장 정리 실시가 아니라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1번. 재해 발생 직후에 실시.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재해 현장의 물리적 흔적 수집. 맞는 내용이죠. 4번. 사고 목격자나 현장 책임자 등 면담 실시.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4번. 다음 중 안전한 작업을 위한 복장 착용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땀이 많이 나는 작업은 수건을 걸고 작업한다라고 되는데요. 수건을 목등에 걸고 작업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장 착용에 대한 적절한 내용은 아닙니다. 2번. 상의의 옷자락은 밖으로 꺼내 입지 않는다. 이거는 적절한 내용이고요. 3번. 단추가 달리지 않은 옷을 착용한다. 이것도 적절한 내용이고요. 4번. 옷소매의 끝은 조이도록 한다. 이것도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4번. 크레인으로 물건을 운반할 때 유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가벼운 화물은 규정 용량보다 약간 초과해도 된다 라고 했는데요. 규정된 용량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1번. 운반 중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한다. 맞는 내용이죠. 2번. 적재물의 낙하에 주의한다. 당연히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신호자는 원칙적으로 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번.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 표지에 색으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안전모 착용이 녹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전모 착용은 지시 표지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청색으로 표지가 됩니다. 1번 빨간색 보행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행 금지는 이런 모양이고 빨간색이 맞습니다. 2번 빨간색 산화성 물질 경고. 산화성 물질 경고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3번 노란색 고압 전기 경고.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고압 전기 경고는 경고 표지고요. 이렇게 노란색 바탕에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57번 기어나 벨트 등 기계의 회전 부위에 작업자를 보호하도록 설치하는 방호 장치는? 정답은 3번 안전 덮개, 안전 가드죠. 안전 덮개는 회전부, 기어나 벨트, 체인, 연사기 등을 사용할 때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방호 장치고요. 2번의 역화 방지 장치는 가스 용접기에서 화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고요. 4번의 자동 전격 방지 장치는 감전 방지를 위해서 자동으로 전압을 낮춰주는 장치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8번 수공구 사용 시 일반적인 안전 수칙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이죠. 수공구는 그 목적 외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공구마다 특정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1번 규격에 맞는 공구를 사용할 것.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손이나 공구에 묻은 기름, 물 등을 닦아낼 것. 이거 당연히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주의를 정리정돈할 것. 이것도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9번 다음 중 렌치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볼트 너트에 규정된 힘을 측정하고 조이는 데 사용하는 것은? 1. 토크 렌치 2. 소켓 렌치 3. 소켓 조인트 4. 육각 렌치. 정답은 토크 렌치입니다. 토크 렌치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모양인데요. 볼트의 조임, 토크를 측정하고 힘을 측정하고 일정한 토크로 조이는 공구입니다. 정답은 토크 렌치입니다. 60번 다음 중 C급 화재, 전기 화재 진압을 위한 수화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 이산화탄소 수화기입니다. 전기 화재, C급 화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화기는 이산화탄소 수화기, 그 다음에 할론가스 수화기, 그 다음에 분말 수화기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9회 기출문제 복원과 예상문제를 보았고요. 다음 10회 예상문제도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